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2022학년도 의과대학 대학별 심층면접 요번째 세 번째 시간으로 요번 시간에는 울산대학교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울산대학교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입시 변화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의 변화 또는 수능 최저의 변화, 전형의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변화가 없어요. 종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우리가 이제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올해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전형이 양분화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서 울산대학교는 종전의 전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커다란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전형의 변화가 없고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안에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과연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과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특징은 무엇으로 볼 것인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나 스펙에서 울산대학교를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과연 어느 지점에서 합격 가능성을 우리가 노리고 원서를 써야 될까. 뭔가 빈틈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방법과 빈틈을 찾아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대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 면접 특별 전형이었거든요. 2021학년도에는 이름이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특별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면접이라는 말이 이따가 면접이라는 타이틀이 빠진 거 정도인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모집 인원은 14명 동일합니다. 지역균형 전형에서 지역선발 전형에서 4명을 뽑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특별 전형 일반 전형에서 14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지원 자격을 보면 2022학년도 2월 이전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지원하실 수가 있고 전형 방식은 1단계에서 5배수를 둬요. 배수가 좀 많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3배수가 아니라 5배수라는 점을 우리가 특징을 하나 보실 필요가 있고 서류 100%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 평가 50%에 면접 반영 비율이 50%인데 울산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면접인 것 같아요. 특히 울산대학교는 2단계 면접 반영 비율이 50%, 면접 반영 비율이 매우 크고 그리고 카톨릭 대학교와 아주대학교를 정리했었지만 두 개의 대학은 면접 시간이 20분 정도.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방에서 진행하는 스몰 MMI 형식의 면접이라고 한다면 울산대학교는 면접 시간이 6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의 비중이 매우 크다. 라고 하는 것을 울산대 의과대학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면접 일자는 2021년 12월 4일 이때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12월 4일날 면접을 본 학교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도 12월 4일에 보게 되고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도 12월 4일에 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대학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과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과 울산대학교 지금 학생부 종합 특별 전형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일자가 중복되어지는 거로 봐서 울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그 세 개 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가 제일 높은 학교지 이게 아니라 동일한 면접 날짜이다 보니까 사실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 지원이 나누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울산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나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이나 그만큼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출 서류에서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는 제출이 되어지는데 의예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에서는 학생부 종합 특별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교사 추천서는 전년도에는 선택사항이었는데 올해부터 교사 추천서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되어지고요. 면접은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및 인성평가하게 되고 MMI 형식으로 60분 내외로 해서 면접고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 울산대학교가 면접에서 특히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는 점이고 울산대는 영어 제시문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 점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울산대학교 논술고사에서 우리가 수리논술과 그 다음에 의학논술로 나눠지게 되는데 의학논술 시험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어지면
영어제 지문이 나온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대학교의 면접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영어제 지문이 주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60분 정도의 MMI 형식의 면접이 진행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의 반영 비율이 50%라는 점, 이런 점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결국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면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다, 또 영어제 지문이 나온다,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면접의 중요성이나 평가 반영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서 2단계에서 면접의 비중을 많이 두거나 면접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나 면접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면접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결국 면접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의학 계열의 면접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져 있어. 다소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는 다소 부족하지만 나는 면접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울산대학교의 원서 지원을 조금 더 노려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그 다음에 이렇게 4개 영역 반영이 되어지고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3등급이면 과탐은 2과목을 반올림합니다.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되 반올림 이하는 절사하는 형태로 반영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과학탐구 반영하게 되어질 때 서로 다른 2과목, 동일 과목의 원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화원, 화투나 생원, 생투는 인정하지 않고 서로 다른 2개 과목을 선택해서 진행하시게 되고, 우리가 카톨릭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처럼 우리가 2과목을 강요하는 건 아니죠. 그쵸? 2과목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우리가 울산대학교에 원서를 지원하시는 건 아니고 대신 동일한 과목의 원투를 선택하시는 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 지역인재 전형은 위에 나와 있는 학생부 종합 특별 전형과 전형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전형 방법에서 1단계, 2단계의 다단계 방식이나 1단계에서 5배수를 둔다라는 점, 그 다음에 면접의 반영 비율이 50%라는 점이나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도 동일하고 수능 체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형 방식은 동일하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지원 자격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원 자격은 입학 시부터 졸업 예정 시까지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을 보시게 되어지면 울산대학교는 의과대학에서 선발하는 전형이 3가지가 있는 거죠. 논술 전형에서 뽑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뽑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전형에서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논술 전형은 논술 일자가 11월 20일 수능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험을 보게 되고, 논술은 수리논술 300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에 좀 더 자신이 있으신 분들 수리논술 300점이고 의학 논술인데 영어제 지문이 주어진다는 점. 그래서 300점, 1600점으로 해서 합불이 갈리게 되어지는데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수능 최저를 보게 되면 4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한국사가 4등급이고 과탐 같은 경우는 2과목 평균을 반영하되 반올림하는 형태로 반영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울산대학교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40%거든요. 반영 비율도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가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의 영향력보다는 더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학생부 교과와 그 다음에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논술에 자신감이 좀 부족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교과 성적의 우수성이 높거나 또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원해 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년도의 학생부 평균 등급을 보니까 2.21등급이고 그 다음에 경쟁률은 전년도에 113.67대로 경쟁률은 매우 높았어요. 다른 대학의 논술 전형보다 어찌 보면 의학 계열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울산대학교 논술 전형의 특징은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높은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논술 전형에 조금 약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기록부,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에 보게 되면 학생부 반영 방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교과는 보통 공통 일반 교과가 80% 반영이 되어지고 진로 과목이 10%, 그 다음에 출결 10%에서 교과 성적이 90%, 출결이 10% 반영이 되어지는데, 반영되는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 과목이 반영이 되고요. 석차 등급을 이수한 단위수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자, 기타 사항을 보시게 되어지면 학년별 교과열 가중치 없이 100%를 반영하고,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하고요. 졸업자는 3학년 2학기 전 학년이 다 반영이 되어집니다. 결석일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석일수가 0일인 경우에는 총 40점 만점에 40점이고, 결석일수가 하루가 있게 되어지면 35점, 결석일수가 이틀 있게 되면 30점이기 때문에 사실 출결에서 출결, 반영 비율은 출결이 10%인데 이 출결 10% 중에서 결석이 차지하는 반영 비율이 비교적 다른 대학에 비해서 높다. 이런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 같은 경우는 14명을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개 영역 등급 합이 3, 그 다음에 2과목의 평균에 반원이만 하는 형태로 수능 최저는 비교적 높은 수능 최저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자, 울산대학교가 2020년도에 수능 최저가, 2020학년도에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 합이 5였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아진 거거든요. 2020년에서 21년도로 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서는 수능 최저가 가장 높은 학교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울산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3개 영역에서 수능 최저가 좀 낮은 대학의 원서를 선택을 해서 쓰겠죠. 그러면 쓸 수 있는 학교가 어디라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 일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겠죠. 수능 최저가 비교적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선택하시거나, 수능 최저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원서를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는 여기서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울산대학교에 원서를 쓰면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데다가 원서를 쓰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울산대학교에서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들은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3개 영역 등급 합이 3, 2과목 평균의 반원입을 반영하게 되어지는데, 3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첫 번째는 수능 최저 충족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대학교에 원서를 쓰면서 어디에 쓸 수밖에 없냐면, 수능 최저가 낮은 대학에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에 원서를 쓰는 형태로 원서 지원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으로 원서를 다 몰아서 썼을 때는 자칫하면 수능에 따라서, 그렇죠? 만약에 내가 준비를 잘 하고 평상시에 수능 성적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수능에서 예기치 시험을 못 보게 되어지면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모든 입시가 다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울산대학교에 쓰면서 수능 최저가 낮은 구간의 원서를 쓰거나, 또는 울산대학교에 원서를 쓰면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으로 원서를 쓰거나, 또 울산대학교에 쓰면서 치대나 약대를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서울대나 연세대, 공대, 연세대나 고려대처럼 자연계열 쪽으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한 경우에 원서를 쓰면서 원서 지원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학생부 등급과 충원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입시 변화가 별로 없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모집 인원도 사실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의 일관된 모집 인원의 형태로 꾸준하게 학생들이 일정하게 선발해 나가는 형태 같고, 모집 인원의 변화를 준다는 거, 다시 말하면 모집 인원의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첫 번째는 기존에 진행하던 모집 어떤 방식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을 때,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몰리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학생부 등급이 낮아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을 때 입시 요강을 손질하는 경우도 있겠죠. 두 번째는 입시 변화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수시보다는 정시의 선발 비율을 늘려가면서 가톨릭 대학교처럼 모집 인원의 40명의 모집 인원을 24명, 10명으로 모집 인원을 쪼개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하는 형태를 갈 수 있는데 울산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도 14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전형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없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전형의 변화를 2020년도에 전형의 변화를 줬거든요. 2020년도에 수능 체제를 낮췄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2과목 평기에 절사하는 형태의 수능 체제를 반영했고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2022학년도는 그 변화 없이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대학교는 입시의 변화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21, 2022, 2023년도에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14명 선발하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4명, 논술 전형에서만 12명에서 11명, 1명이 줄어요. 그리고 전체 선발 인원은 40명에서 39명으로 1명 정도 줄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에도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20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정했거든요. 21년도로 가면서 그 이유는 아마도 2019년도, 2020, 2021년도를 보게 되어지면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어지는 인원을 보는데 2021년도에 최초 모집 인원이 10명이에요. 정시에 선발한 인원이. 최종 모집 인원이 10명. 2020년도에도 10명, 최종도 10명. 다시 말하면 수시에서 선발하겠다고 하는 인원을 100% 선발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선발하겠다고 하는 인원을 20명 뽑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 뽑는 인원은 10명 정도만 뽑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시를 넘기죠. 예전에 이런 입시의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대학들이 수시에서 많이 뽑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조금만 뽑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인원만큼은 정시에 넘겨서 다시 한번 장사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시의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들을 수시에서 다 선발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화 시켜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수시 전형에서 특히 의과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자격 조건이 있다 보니까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2월에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하겠다는 예의론인들을 대부분 다 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은 원서를 쓰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최소한 울산대는 속이지는 않는다. 뽑겠다는 10명은 대부분 다 뽑는다. 다시 말하면 성적이 조금 낮는다 하더라도 선발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이 2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선발하는 인원이 학생들이 대학이 요구하는 정도의 성적을 못 갖췄다고 해서 10명만 뽑고 10명을 안 뽑고 그냥 정시로 이월시킨다고 생각하면 일종의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떨어졌어. 근데 대학의 자료를 봤더니 어떻게 됐어? 수시에서 정시를 2월에 시켰어. 그럼 도대체 난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울산대처럼 이렇게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수시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울산대학교가 속이지는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갖기 때문에 원서제를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게 되어지면 최초 모집 인원이 9명이었는데 최종 모집 인원이 11명으로 1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019년도에는 수시에서 1명을 선발하지 않고 정시로 넘긴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수능 체제에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대학교가 2020학년도에 수능 체제의 기준을 낮추게 되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사실상 2021, 2020, 2022학년도 쭉 가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수시의 선발 인원은 100% 선발하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이 비교적 높게 나온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충원 인원을 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 14명 모집 인원에 충원 인원이 15명 2014년도에는 14명 모집 인원에 충원 인원이 16명이기 때문에 비교적 충원율은 꽤 높은 정도의 비율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결국은 14명 모집에 16명의 충원 인원이 되면 30명 정도의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명 하면 적은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원 비율이 100%가 넘기 때문에 실제 선발 인원은 30명 정도 선발한다. 이렇게 보면 결코 작은 인하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10명을 선발했어요. 자, 그리고 지원 인원이 210명, 경쟁률이 21.00대 1이었고 충원 인원이 8명이고 그 다음에 최저 성적은 2.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자료를 봤더니 평균 성적이 1.30, 그 다음에 최저 성적이 2.67, 2021학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고 성적이 1.09에 평균이 1.34, 최저 성적이 1.97이라고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울산대학교가 흔히 아시는 것처럼 의과대학 중에서 메이저 5 대학에 들어가는 아주 우수한 의과대학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성적에서 보여주는 학생부 등급 1.34에서 보여주는 성적은 결국 울산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성적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역량의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지는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합격한다는 점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 유리하다, 자사고 학생에게 유리하다, 과학고 학생에게 유리하다 이런 의미가 없이 사실상 울산대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뽑는다? 일반계, 자사고, 과학고 구분 없이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합격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내신의 폭 자체가 최저 등급이 1.97이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시게 되어질 때 1.97을 보시면 안 돼요. 보통 이제 대학에서 최고 점수, 평균 점수, 최저 점수를 발표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런 최저 점수라는 게 원서 지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내 성적이 1.7이야. 그럼 이게 1.97이면 나는 울산대학교 합격의 범위 내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경우들은 평균 이내 정도의 성적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평균점 이내 정도의 성적이 되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경우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1.97 정도의 성적이 붙었던 사례도 있다는 거지 모든 학생들이 1.97 내로 들어가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어찌 보면 대학에서 이렇게 최저 점수를 발표하는 이유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원서 지원의 폭을 조금 더 넓힘으로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울산대 의대 하면 너무 높은 대학 아니야?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내 내신 성적으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 점수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도 될 수 있어, 너도 될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결국 울산대는 일반 고냐 자사 고냐 구분 없이 결국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울산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은 2021학년도에 충원율의 약 2명 정도 50% 정도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고 최고 점수는 1.00, 평균 점수가 1.53, 최저 점수가 2.21 정도, 평균 점수가 1.45에서 2.45 정도 되어지니까 더군다나 모집 인원은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지만 사실 울산이나 경남 지역에 있는 특성화되어진 다시 말해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특히 지역균형 전형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지역균형이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균형 전형이 있다면 대부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구분화되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역균형 자체가 학생부 교과에 있다면 또는 지역균형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하게 되어진다면 학생부 교과라 하더라도 사실은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동일하고 학생부 종합이라 하더라도 교과나 종합이나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사실 학생부 종합이라는 의미 필요 없고 그냥 지역인재 전형이다. 울산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이다. 근데 합격생들의 성적과 평균점과 최저점의 폭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적은 모집 인원에서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어찌 보면은 활동 역량이 강조가 되어지는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선발되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특별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전형을 같이 원서를 쓰는 경우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하지만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지원 자체를 못하겠죠. 동일한 전형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는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지역 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는 전형이고, 면접일자는 12월 4일, 이거는 11월 27일. 전형 방식 동일해요. 면접도 동일해요. 수능 체제도 동일하네요. 그렇죠?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드리냐면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특별 전형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의 평균이 1.3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의 배수가 5배수 정도 돼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20대 1이 안 되는 경쟁률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나누면 약 4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되죠. 경쟁률이 사실은 그렇게 높은 편의 경쟁률이 아니다. 울산대학교가 경쟁률이 비교적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울산대 자체가 높은 대학이에요. 그죠? 우리가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주저하죠. 아무래도 대학 자체가 낮게 되어지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대학 자체가 워낙 높기도 하고 울산대학교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봐도 높은 내신 성적을 요구한다. 우수한 학생들이어만 붙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것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승한 치겠죠. 그 전년도에는 17.29대 1의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경쟁률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한다고 보면 2022학년도에는 다소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별로 안 높은 거야. 왜? 4대 1밖에 안 되니까. 1단계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대학교에서 제 생각으로는 학생부 성적을 발표하게 되었을 때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또 발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저 점수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함인데 4대 1 정도의 밖에 경쟁률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대략적으로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을 기준으로 라고 한다면 1단계를 노리시면서 원서 지원하시고 그리고 울산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면접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 5배수로 통과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반영 비율이 50%고 그리고 면접에서 60분을 반영을 해요. MMI 형식의 면접이면서 특히 영어 제시문이 주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도 결국은 매우 중요한 요소고 그러므로 1단계 표를 평가해서 약점이 있으신 분들 나는 일단 1단계 통과하고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울산대를 한번 노려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울산대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교 정리했었던 것처럼 두 개 대학은 면접 시간이 2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울산대학교가 두 개 대학보다는 면접의 비중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 원서를 쓸까 울산대를 원서를 쓸까 두 개 중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 학생부에 있는 교과 성적이나 또는 비교과 역량으로 봤었을 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디를 원서를 쓰는 게 좋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울산대가 5배수고 카톨릭대학교가 4배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울산대에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결국 합격을 노리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나머지 전형들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최고 점수가 1.00에서 평균 점수가 5.53 정도의 평균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섯 번째는 울산대학교 원서 지원 예상도. 자, 울산대학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특별 전형 자체가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 경희대학교나 이화여대 정도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대신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면접 일자가 12월 4일이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원서를 못 쓰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 4일 날짜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학교가
카톨릭대학교, 울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세 개가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이 세 개 대학을 두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 아주 좋아, 퍼펙트해, 자신 있어 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의 원서를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세 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차이도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의 비중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면접의 중요성이 가장 큰 학교는 어디다?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대학 중에서 우리가 비교평가를 해서 우리가 학부를 노리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울산대학교가 세계 영역 등급 합 3의 두 과목 반올림 형태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높잖아요. 그렇죠? 높고, 그리고 울산대학교 대학 자체가 높다 보니까 울산대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 중에서 조금 더 낮아서 원서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원서를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게 되어지면 이 폭에서 연세대학교에서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해서 원서를 쓸 수 있겠죠.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교과 성적도 매우 우수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의 역량도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학교 추천을 쓰면서 울산대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으로 원서를 쓰면서 울산대를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학교들을 원서를 쓰다 보니까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경희대나 아니면 이화여대 정도의 원서를 쓰면서 울산대를 교차해서 원서를 쓸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대학교, 경북대라든가 단국대, 천안이라든가 아니면 아주대 정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울산대의 원서를 쓰기 참 어렵죠. 물론 경북대나 단국대, 천안이나 아주대의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 중에서도,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도 내신 성적이 보통 1.56 정도 이내에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원서를 쓸 수 있는데, 대부분 연결공리를 이쪽에서 이리로 넘어가는 학생들의 비율보다는 여기에서 이렇게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부담감이 있죠. 울산대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목표 대학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대의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경희대나 아니면 이화여대 정도에다가 수능 최저가 낮은 대학에다 원서를 쓰면서 안정 지원하고, 그러면서 또 어디에서 이렇게 쓰겠죠. 서울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나 아니면 한양대, 인하대 등과 같은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교차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이나 스펙의 정도의 차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과 수능 체제가 없는 반영의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고, 또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서 서울대학교나 연세대, 고려대학교의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원서 지원이 다각화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울산대학교가 좀 낮은 대학이라면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쓸 텐데 사실상 위에서 아래로 원서를 써야 되는 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원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면접 일자가 12월 4일 날에 면접 일자를 보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 학교들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전형도 12월 4일이고,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전형, 중앙대 다빈치,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 또는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나 을지대학교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의 대학들이 다 12월 4일에 면접을 보게 되고, 아마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이 세 개 대학 중에서 고민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울산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대학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자소서 문항이 3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1번과 2번 문항은 모든 대학의 공통 문항이죠. 1번 문항은 글자수 1500자에, 그 다음에 교과,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고, 2번 문항에서는 타인과의 공동체, 그 다음에 3번 문항에서는 울산대 의과대학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학 후 희망 진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기술해 주십시오가 800자로 지원 동기를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소서의 형태는 거의 모든 대학들의 공통적인 자기소개서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울산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울산대학교는 지금 정리했었던 것처럼 전년도부터 쭉 변화가 되어지면서 커다란 입시의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울산대학교는
얘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1.3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대학 등급 합 3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도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1단계 배수가 5배수고 최고 경쟁률이 20대 1이기 때문에 1단계 경쟁률이 사실상 4대 1 정도밖에 경쟁률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면접의 반영 비율이 매우 크다라는 점들도 혹시라도 1단계 성적이 좀 부족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다른 대학들보다도 1단계 이후에 면접의 반영 비율이 크기 때문에 뭔가 승부를 걸어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울산대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했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또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고, 네 번째 시간은 또 이제 울산대까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아주대학교 정리하고, 두 번째 가톨릭대학교, 세 번째 울산대학교 정리했고, 네 번째는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대학들을 잘 고민해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리하다 보면 이러한 정리되어진 지식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8월이나 9월에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